자, 문제 중에서 18번부터 21번까지는 배수성 돌연변이에 의한 식물들의 대표적인 종분화 과정이야. 이 과정이 현재까지 현재까지 모의고사에 출제가 된 적이 없어. 그래서 반드시 꼭 잡아야 되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 과정 자체를 완벽히 외우라는 건 아니지. 이 자료를 보면서 뭐 하라는 얘기야? 해석을 하라는 얘기지. 그렇지? 오케이. 현재 2에는 몇 자리에? 6자리에 어떤 종이 있대? 이거 여보이니까 부모가 되겠지, 그지? 되지? 자, 이들로부터 무슨 세포가 만들어져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졌는데, 이거 분명 생식세포지. 그런데 상동 관계에는 염색체가 한 세포에 같이 있단 말이야. 그럼 핵상 몇 개냐? 2n이고, 염색체 수는 그대로 몇 개니? 6개지. 핵상과 염색체 수가 똑같으니까 이거는 체세포 분율을 해석하면 안 돼. 왜? 이미 뭐라 정해줘서? 생식세포라 정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A 과정은 일단 무슨 분열인데? 감수 분열인데, 감수 분열 중에서 무슨 성 돌연변이가? 그렇지. 배수성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는 얘기야. 됐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2에는 몇이야? 6이지. 그러면 이 과정에서도 무슨 성 돌연변이가? 배수성 돌연변이에 의한 감수 분열이 일어난 거지. 됐지? 이것도 생식세포고. 그 두 생식세포가 뭐 됐니? 수정됐지. 수정돼서 자손이 태어났어. 자손이 태어나니까 이게가 상동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상동 관계의 짝이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그러면 이거는 몇 엔? 4n이 될 것이고, 염색체의 수를 세보면 몇 개 들어가 있냐? 12개 들어가 있지? 그렇지? 그러면 이것의 핵상과 염색체 수, 이것의 핵상과 염색체 수, 즉 핵형의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이놈과 이놈은 더 이상 같은 종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됐지? 그 다음 A는 이미 상동의 짝들이 각각 한 쌍 한 쌍씩 다 만들어지잖아. 물론 이것과 이거는 상동이긴 한데, 감수 분열이 되면 이놈들끼리 이가를 만들고, 이놈들끼리 역시 이가를 만들어서 감수 분열이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이놈도 정상적인 생식 활동이 가능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현재의 생물학적 종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이렇게. 그럼 기억. 가의 핵상은 4n이다. 맞지? 현재 이들끼리 서로 수정되려면 당연히 장수는 뭐 해야 돼?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야 되겠지. 대표적인 무슨 적? 동소적 종분화 과정이 될 것이고, A 과정에서 염색체 B 분류가 일어났지? 그렇지? 배수성 돌연변이 원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전부 다 답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9번 볼게. 자, 다음 19번 내용 봐볼게. 자, 식물에서 일어나는 내용이잖아. 현재 자가 수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자가 수분. 현재 동일한 종 내에서 일어나는 이제 종분화 과정이다. 라고 이제 보면 되는 것이고. 현재 이 배체의 2n짜리가 있어. 이것의 이제 복제전 상태를 보면 상동 염색체가 이런 식으로 존재했을 것이고, 이거 색상이 2에는 몇이었을 거란 얘기야? 4였을 거란 얘기죠. 대체. 자, 그 다음 현재 여기서 이제 생식세포들이 만들어졌잖아. 세 과정 전부 다 무슨 분열? 감수 분열인데, 여기서 비분리, 여기서는 정상 분열이라고 그래서, 그럼 정상 분열을 보면 내가 긴 놈을 노란색, 짧은 놈을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색깔들끼리는 뭐란 얘기야? 그렇지, 상동이란 얘기지. 그럼 정상적인 감수 분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생식세포를 보면 얘가 노란색에 빨간색 하나만 있겠지. 그래서 핵상에는 몇이 될 것이고 2가 될 것이고. 됐지? 이거는 염색체 비분리인데, 현재 염색체 숫자를 세보면은 현재 몇 개 들어가 있니? 4개 들어가 있고, 그림상 색깔로 구분을 해주면 노란색 상동 한 쌍, 그 다음에 붉은색 상동 한 쌍이 들어가 있지? 그러면 이것은 몇 엔? 2에는 4라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졌고, 이게 체세포와 생식세포의 핵상과 염색체 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이때 염색체 비분리의 원리가 이수성 돌연변이가 아니라 무슨성 돌연변이구나. 그렇지. 배수성 돌연변이를 통한 감수 분열을 통해 생식세포가 만들어졌구나.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한 쌍의 상동, 또 한 쌍의 상동에 대한 생식세포인 2에는 몇? 4짜리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밑에 과정 역시 무슨 성? 배수성이라는 얘기야. 됐지? 그 다음 나부터 해석을 할게. 배수성 돌연변이를 통해 만들어진 생식세포와 정상의 생식세포가 만나가지고 이에 대한 개체를 구성하는 세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것에 대한
일단 염색체의 수를 세보면 4개와 2개가 더해진 거니까 몇 개야? 6개지. 그 다음 이것의 핵상을 보니까 몇 은 되겠니? 3은 되겠지. 3A라는 뜻은 한 세포의 상동 염색체 개수가 3개씩 존재한다는 얘기야. 3개. 됐지? 그럼 보면 현재 이렇게 상동이고 그 다음 이렇게 상동인 거지. 그 3A는 6이 되는데 상동의 짝이 한 쌍 한 쌍씩 다 들어맞지를 않지. 그러니까 얘는 정상적인 감수 분열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정상적인 생식 능력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나라는 개체는 생물학적 종으로는 취급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지. 됐지? 그런데 위의 가정 볼게. 위의 가정 보니까 2에는 4와 2에는 4에 생식세포를 수정시켰어. 그럼 이 그림 안에서 상동 관계 염색체 수가 몇 개씩? 4개씩 한 세포에 존재를 하는 거잖아. 이런 경우를 몇 N? 4N 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 염색체 수는 몇 개 되겠니? 8개가 됐겠지. 됐지? 그리고 A는 분명히 상동 관계가 4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감수 분열상 이가 염색체를 형성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얘는 정상적인 감수 분열이 가능하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정상적인 생식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종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생물학적 종으로 인정해 주는데 이것의 핵형과 최초의 이것의 핵형은 서로 뭐해졌기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더 이상 같은 종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됐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종분화가 일어났구나. 기억? 가는 생식 능력이 있다. 맞지? 그 다음 가의 형성 과정은 배수성에 의한 종분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나는 3배체이다. 3배체라는 뜻은 핵상이 3n이냐 물어본 거지. 3n이니까 몇 배체? 3배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 20번 볼게. 자,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일어나는 종분화 과정, 식물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면서 서로 간의 교배가 일어나려면 장소가 다르면 안 되겠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무슨적 종분화의 대표적인 사례구나. 동소적 종분화의 대표적인 사례구나 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이것과 이거는 처음부터 같은 종이 아닌 거지. 그래서 보니까 핵상과 핵형이 서로 다르지. 그치? 즉 염색체 수가 다른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해석을 해서 색깔을 좀 구분을 해볼게. A가 가지고 있는 상동 붉은색, A가 가지고 있는 상동 노란색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A가 가지고 있는 상동 파란색, 그 다음 A가 가지고 있는 상동 주황색, 그 다음 A가 가지고 있는 상동 무슨 색으로? 보라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됐지? 이렇게. 자, 현재 여기서 분명히 무슨 세포가 만들어졌어? 생식세포가 만들어졌지. 이것의 염색체 수를 세보니까 몇 개니? 4개지. 거기다가 각각의 염색체 각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은 게 한 쌍 한 쌍씩 짝을 맞추고 있지. 즉 노란색 상동, 그 다음 무슨 색? 붉은색 상동이 동시에 한 세포에 들어가는 생세포지. 그럼 이거 색상은 몇 N이야? 2N은 살아있네. 그럼 기억 과정은 무슨 성 돌연변이에 의한? 그렇지. 배수성 돌연변이에 의한 감수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값이구나. 그다음 밑에를 보게 되면 니은 과정이다. 니은 과정 보면 2에는 6이잖아. 여기는 몇 개 들어가 있어? 3개 들어가 있지? 그지? 그래서 그림상 보면 파란색 하나에, 그 다음 보라색 하나에, 그 다음 주황색 하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그러면 니은은 정상의 무슨 분열이었던 얘기야? 정상의 감수 분열이었던 얘기지? 그러니까 이 생세포는 N은 몇이 되겠냐? 3이 되겠지? 됐지? 자, 그 다음 이 두 개를 뭐 시켰어? 수정시켰다. 수정시키게 되면 이 그림 그대로 쫓아오게 되면 노란색의 상동이 짝이 있고 그 다음 붉은색의 상동이 짝이 있지만 나머지 파란색과 그 다음 보라색과 그 다음 주황색의 이 각 세 개들은 상동 관계가 없지. 그렇지? 그래서 이것의 염색체 수는 이걸 더하면 7개가 있긴 한데 이것의 핵상을 정하기는 어렵단 말이야 이게. 그치? 실제 n이냐 2n이냐 써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디귿 과정 볼게. 디귿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무슨 세포 만들어졌어? 생식세포 만들어졌으면 디귿 과정도 일단은 무슨 분열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감수 분열이라는 얘기지. 그런데 이것의 숫자 세보자고. 숫자 세보니까 몇 개 들어가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 7개 그대로 들어가 있네? 됐지? 그러면 이놈을 통해서 감수 분열을 했어. 그러면 이것은 상동의 짝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감수 분열은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생물학적 종으로 취급해 줄 수는 없는데 이걸 통해서 같은 염색체 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뜻은 이 감수 분열은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란 얘기지. 염색체 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또 뭐가 일어난 거야? 그렇지. 배수성 돌연변이가 일어났다고. 됐지? 이렇게. 그 다음에 정상의 생세포와 그 다음에 배수성 돌연변이를 통한 생세포를 다시 뭐 시켰냐? 수정시켰지. 그 다음에 색깔을 좀 구분해 볼게. 이 정상의 생세포는 무슨 색? 파란색, 그 다음 보라색, 그 다음 주황색 이렇게. 됐지? 이것들끼리 서로 뭐 됐어? 수정됐지? 그러면 이것 색상은 N은 3이었기 때문에 이걸 전체 더하게 되면 이것의 염색체 수는 전체 몇 개 되겠니? 10개 되겠지. 그 다음에 상동 관계 찾아볼게. 현재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오는 거잖아. 그러면 붉은색의 상동 있고, 그 다음 노란색의 상동 보이고, 파란색의 상동 보이고, 그 다음 주황색의 상동 보이지? 그 다음 마지막 뭐? 보라색의 상동 보이네. 됐냐?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세포들은 상동 관계가 전부 다 짝으로 만들어지지. 됐지? 전부 다 한 쌍 한 쌍 한 쌍 상동이기 때문에 이거 색상은 몇 N이 되겠니? 그렇지. 2N이 되겠지? 그리고 이놈들은 상동 관계가 한 쌍씩 전부 다 짝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놈은 무슨 짝인? 정상적인 무슨 분열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감수 분열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정상적인 생식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를 새로운 생물학적 종으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야. 됐냐? 그러면 기존의 종 A와 종 B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가 다르지. 즉 핵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또 다른 종으로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준다는 얘기야. 됐지? 참고로 이렇게 만들어진 개체는 아까도 설명했던 부분이지만 얘는 생물학적 종이 아니라는 점. 됐지? 그럼 기억 동서적 종분화 과정이다. 맞지? 기역에서 디귿까지 기역에서 디귿까지 해서 모두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일어났다. 여기서 비분리 일어났지? 여기서도 비분리 일어났지만 여기는 정상 감수 분열이지? 그럼 여기는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게 아닌 거지? 그 다음에 디귿 가는 종 A, B와 생물학적으로 다른 종이다. 가와 A와 B는 서로 간의 핵형이 다르지? 그러니까 당연히 생물학적으로는 다른 종으로 취급해준다고. 됐지? 이렇게. 자, 다음 21번 볼게. 자, 빵밀이 형성되는 과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종 간의 배수성 돌연변이로 인해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질 수 있는 예를 과정을 표현한 것이고 본 수업 때 설명을 했지만 외알밀과 야생밀은 서로 다른 종이었고 현재 AA 있잖아. AA가 쌍으로 있다는 얘기는 이것을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해석하면 돼. 근데 앞에 숫자는 염색체 수인데 염색체 수 14개를 갖고 바로 해석하면 힘들지. 그러니까 외알밀은 상동 염색체 쌍 AA를 갖고 있고 야생밀은 상동 염색체 쌍 BB를 그냥 2개씩 갖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 됐지? 그러면 좀 크게 적어줄게. A, A 그 다음 노란색으로 BB. 자, 이 두 종을 서로 교배를 시켰어. 교배를 시켰더니 뭐가 태어나니? 생물가가 태어났지. 그럼 생물가가 A로부터 뭘 받았어? A를 받았고 A로부터 뭐를? B를 각각 한 개씩 물려받았지. 그러면 얘가 감수 분열을 통해 만들어진 생세포로는 정상적으로 A를 가진 놈, 그 다음 얘가 만든 감수 분열을 통해 만든 생세포도 정상적으로 뭐만 갖는? B만 갖는 이 두 개가 합쳐진 결과이기 때문에 각각의 감수 분열 과정은 정상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생물가 입장에서는 한 세포에 상동 염색체가 짝으로 맞춰지지 않았지. 그러니까 얘는 정상적인 감수 분열이 불가능하지. 즉 생물가는 정상적인 생식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생물학적 종으로 취급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야. 됐지? 이렇게. 자, 그런데 이놈을 무슨 교배시켰대? 자가 교배시켜가지고 야생 애머미를 만들었다 그랬지. 분명히 정상적인 생식 능력은 갖추고 있지 않는데 얘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뭐 시켰다는 얘기야? 교배 결과 성공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는 정상적인 감수 분열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감수 분열이 일어났다는 얘기지? 그럼 볼게. 그럼 야생 M음일에서 A한테, 얘가 이제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개체 두 개. A하고 뭐하고? B하고 이 두 개체를 뭐 시켰으니까? 작업으로 시켰으니까. 됐지? 그러면 여기로부터 A가 만들어지려면 여기서 무슨 성 돌연변이가? 배수성 돌연변이가 일어나야 되지. 그러면 A하고 B를 동시에 갖는 생식세포, 여기로부터도 무슨 성? 배수성 돌연변이 결과 A와 뭐를? B를 동시에 갖는 생세포가 만들어지면 이것들이 수정이 되게 되면 이것처럼 AA를 다시 쌍으로 갖고 뭐를? BB를 다시 쌍으로 갖는, 즉 상동염색체가 한 쌍 한 쌍씩으로 완벽히 구성된 몇 자리에? 2n짜리에 체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한 쌍의 상동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이걸로부터 정상적인 감소분열을 유도시키면 당연히 감소분열이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이놈은 생물학적인 종으로 인정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생물과 같은 경우는 핵상을 적어보라면 상동 관계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 핵상 몇이 되겠니? n이 되겠지, n. n은 2n이 될 것이고, 됐지? 자, 그 다음 야생 근연종이지? 즉 야생 M음일과 야생 근연종을 서로 교배시켰잖아. 이것 말고는 또 뭐야? 다른 종이지. 그럼 얘가 가진 상동염색체가 뭐가 있대? D가 있대. 됐지? 그래서 이걸 교배시켜서 뭘 얻어냈어? 생물나를 얻어냈지. 그지? 그러면 생물나가 여기로부터 A를 몇 개를 갖고 하나, 여기부터 B를 하나를 물려받았고 A한테 D를 하나를 물려받았지. 됐지? 그 말은 A가 정상적으로 생식세포를 뭘 만들었어? A를 가진 놈, 그 다음 B를 가진 생식세포를 만들어냈고 이놈도 정상적으로 뭐를 갖는? D를 갖는 생식세포를 만들었고 이것들이 수정된 결과 이렇게 됐다는 얘기네. 그럼 생물나 같은 경우는 A와 B와 D를 동시에 갖는 생물이지만 한 체세포당 상동염색체가 쌍으로 완벽히 이루어지지는 못했지. 그러니까 얘도 정상적인 감수 분열이 불가능한 한 놈이라는 얘기야. 즉 생물학적 종으로는 역시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는 얘기지. 그지? 됐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색상을 적어봐라 그러면 상동 관계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각각 하나하나씩의 염색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핵상 뭐라 표현하면 돼? n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네. 됐지? 자, 그 다음 이걸 또 무슨 교배시켰대? 자가 교배시켰대. 정상적으로는 교배가 불가능한데 비정상적으로 교배가 일어났다는 뜻이야. 됐지? 그러면 무슨 성 돌연변이가 일어났어? 그렇지. 배수성 돌연변이가 일어났지? 그러면 여기로부터 만들어진 생식세포는 이걸 다 갖겠지. 라지 A도 갖고 라지 B도 갖고 뭐도 갖고 라지 D도 갖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배수성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역시 뭐를 갖고 라지 A를 갖고 그 다음 라지 B를 갖고 그 다음 뭐를 갖고 라지 D를 갖고 됐지? 그래서 이것들이 뭐 돼서 수정이 됐지? 수정이 되게 되면 이제 다음 세대에서 AA 그 다음 BB 그 다음 뭐를 DD를 동시에 갖는 개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그럼 이것은 상동염색체가 전부 다 쌍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거 역시 매된 되겠니? 2n이 될 것이고 2n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 이것들이 한 쌍으로 전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놈들은 정상적인 무슨 분들도 가능해. 감수 분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무슨 종으로 취급할 수 있어? 생물학적 종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됐지? 이렇게 해서 외알밀과 야생밀 사이로부터 새로운 종이 뭐가? 야생 M어밀이 태어났고 야생 M어밀과 야생 근연종 사이로부터 새로운 종인 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빵밀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이런 식의 종의 분화가 일어났구나. 됐지? 그럼 기억볼게. 이 과정은 동서적 종분화를 물어보고 있지? 그치? 대표적인 배수성 돌연변이 동서적 종분화 대표적인 사례지. 니은 생물가와 생물나는 각각 정상적인 생식세포를 형성할 수 있는 종이다. 이거는 상동염색체가 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감수분열은 불가능하지. 자, 디귿 빵밀은 배수성에 의해 형성된 종이므로 생식 능력이 없다. 빵밀 같은 경우는 이미 상동염색체가 전부 다 상동염색체가 전부 다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감수분열이 가능하고 그 말은 곧
생식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야. 됐지? 그래서 정답이 이제 기억이 되겠지? 자, 그 다음 22번 볼게. 자, 종분화 속도에 대한 이제 두 가지 모형을 나타내고 있어. 됐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기는 천천히 형질의 변화가 찾아오면서 나중에 종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무슨 적? 점진적 종분화 속도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는 이 종이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새로운 종이 출현하게 되는 거지. 이게 뭐 단속평형설. 됐지? 그럼 기억. 가의 종분화 요인은 지속적인 변이의 축적이다. 그렇지? 그 다음 니은 나는 안정된 환경이 지속될 때 일어나는 종분화 과정이다. 현재 갑작스럽게 종분화가 이루어지려면 그만큼 환경의 변화도 뭐 해야 돼? 갑자기 변해야 되겠지. 이걸 지질시대로 해석을 하잖아. 고생대에 살았던 화석과 중생대에 살았던 화석이 서로 완전히 뭐해? 달라진다는 얘기지. 이게 단속 평형설을 설명하는 또는 지지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되는 거잖아. 이때 고생대와 중생대를 나누는 기준이 뭐야? 그렇지. 환경이 변하지. 환경이 그냥 변하냐? 갑자기 변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생물 종도 뭐 해졌어? 갑자기 다른 걸로 빠르게 분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설명하는 게 바로 단속 평형설이지, 그지? 그래서 나는 안정된 환경이 지속되면 안 되고 중간에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야. 됐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안정된 환경이 지속될 때 일어나는 종분화 과정 오히려 점진적 종분화 속도에 대한 모형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지? 자, 그 다음 디귿. 가보다 나의 종분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 맞지? 가는 천천히, 나는 갑작스럽게.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답이 되겠지? 그 다음 23번 볼게. 자, 그림 가와 나는 이소족 종분화와 동소족 종분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가와 나의 무슨 군들이 있어? 개체군이지. 됐지? 위에 가정 보게 되면 여기서 새로운 종이 따로 분리되어 나오는 거 보이지? 됐지? 나는 일단 나눠버렸지? 뭐 됐다는 얘기야? 격리가 됐지? 격리가 된 다음에 위쪽으로부터 새로운 종이 출현하게 된 것이고, 됐지? 그럼 가는 이게 동소족이고 여기가 이소족 종분화라는 얘기야. 자, 기억. 자, 배수성 돌연변이에 의해서 가와 같은 종 분화가 발생한다. 배수성 돌연변이가 대표적인 동소족 분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그래서. 그 다음 니은 협곡 등의 지리적 정벽 발생 시 나와 같은 종 분화가 발생한다. 맞지? 협곡이 지리적 경련이 되기 때문에. 디귿. 여러 세대에 걸친 점진적 종분화는 가에서보다 나에서 일어난다. 자, 볼게. 앞에서도 본서도 설명을 했지만 동소족 종분화의 속도와 이소족 동분화의 속도 차이를 비교하게 되면 종분화 속도는 어디가 좀 빠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동소족 종분화가 훨씬 더 빠르다 그랬지, 그지? 됐지? 그러면 점진적 종분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진화 속도가 뭐하단 말이야? 느슨하면서 천천히 일어나는 게 점진적 종분화지. 그럼 이 과정을 동소족과 이소족에다가 속도와 관련해서 같이 연결을 시켜보게 되면 속도가 비교적 느리게 일어나는 뭐 이소족 종분화가 바로 점진적 종분화에 대한 속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점진적 종분화는 가에서도 어디서? 나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야. 항상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야. 확률상 또는 논리상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러면 점진적 종분화는 동소족 종분화 과정에서는 적용될 수 없냐 이거지. 적용될 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디귿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디와 관계가 더 가깝냐라고 해석하는 문제지. 올해 EBS 문제였기 때문에 디귿도 좀 잘 해석해 두라고. 됐지?